인생 역전도 이 정도면 가히 드라마입니다. 무일푼으로 상경해서 포장마차를 하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그가 수천억 재산을 가진 재력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불과 1년 10개월 만의 말입니다.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 일확천을 가니까 하루에 몇천만 원씩 벌었다고 하니까 하루에 버는 돈이 많게는 수천만 원. 게다가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은 모조리 현찰입니다. 고급 외제차에 호화별장, 거기에 값비싼 빌딩까지.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한때 포장마차 주인이었던 이 남자를 황제라고 부릅니다. 뭐하려고요? 걸어다니고 50m 한 번에 20명 다 있는데 20명씩이요. 외출 시에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다는 기막힌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 이 씨. 특별하게 막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큰 사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러진 않았어요. 포장마차를 운영하다 실패한 이 씨와 마찬가지로 그의 형제들 또한 백수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수십억이 뛴대야, 수억이 뛴대야, 수억. 돈이 여가 있으면 어디 거기서도 깡통이 관계합니다. 이 씨의 고향에서 불과 18km 떨어진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그에게 돈다발이 쏟아져 나오면서였습니다. 마늘밭에 꽁꽁 파묻혀 있던 110억 검은 돈의 주인은 놀랍게도 이 씨였습니다. 요즘 대비 그건 돼. 저장해놓은 줄 알았어. 그거 한 뜯어봐서야 되는데 뜯어봐시 내가 팔자가 어쨌는지. 아? 쓰레기나 다름없어 보이던 두 개의 퇴비통이 2억 원씩 든 보물 상자였다는 사실을 안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좀만 더 파줘요. 5억짜리요. 이 작은 마늘밭은 거짓말처럼 많은 현금을 토해냈습니다. 김치통 16개와 11개의 페인트통에 담겨 가지런히 묻혀있던 이 돈은 밭 주인이 공연히 돈이 없어졌다며 생사람을 잡지 않았다면 세상이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7억을 묻었다 하더라고. 그게 없어졌다 이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돈을 횡령해야지 않았냐. 이런 취급밖에 더 받아? 밭 주인 부부는 왜 포클레인 기사를 도둑으로 몰았던 걸까? 걱정해줄 거 없이 가란 말이야. 말 안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왜 갖고 있어요? 굳게 입을 다문 이 여성은 다름 아닌 이 씨의 친누나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누나 부부에게 돈 뭉치를 보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쌓이자 부부는 이 마늘밭을 금고 삼아 돈을 숨겨왔습니다. 도둑마다 땄던 돈을 써버린 것은 이 씨의 매형. 매형의 어이없는 자작극소동으로 세상에 드러나버린 마늘밭 110억. 이 돈은 이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검은 돈의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씨를 뒤쫓아온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이 씨의 행적이 그야말로 신출귀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혀 뭐 어떤 사생활이 쉽게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심지어는 주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할 때도 심지어는 뭐 공중전화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자기 주변 관리를 좀 해왔고요. 스카이, 유니콘, 갤럭시, 당시 이 씨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 업체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포커와 고스톱 게임을 제공하는 여느 도박 업체와 다르지 않지만 그의 업체를 단속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임 서버와 콜센터는 세계 각지로 분산시켜 놨고 400개가 넘는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귀신같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모 씨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상층에 있는 핵심 조직을 이제 총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자금, 수익금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던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그런 행위들을
총지휘를 했다라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이 씨가 운영하던 도박업체는 마치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처럼 각 단계별로 철저히 역할 분담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이 씨는 이들 하부 조직에서조차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만큼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의 친구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딱 한달 그냥 쉽게 나가버리고 그냥 군대 있다가 상영수 할 뻔했고 사형수까지 했다고요? 못 잡지 얼굴로 대단한 머리 하나 놀랍게도 이 씨는 경찰이 그의 뒤를 쫓기 시작할 무렵 얼굴 전체를 성형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미 싹 들어갔다 붙이다 약간 원래도 그냥 쉽게 나가버리고 그냥 군대 있다가 믿을 수 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임 업체 관련자인 정 씨가 이 씨를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당시 이 씨는 업계의 신데렐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전에 내가 많이 돈을 벌면서 그 게임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줄을 재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걔가 누구냐 대부분의 불법 도박 업체들은 게임의 판돈을 실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뗍니다. 이 씨는 다른 업체보다 이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고객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이 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불과 1년도 안 돼 단숨에 업계 1위로 떠오를 만큼 몸집을 불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번 돈이 한 8천억인가 9천억 돼요. 이 사람이 호텔 산다고 지금 막 그러는 사람인데 ID 센터라는 게 그 피디님 아시잖아요. ID 센터를 4개가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늘밭 110억 원은 빙산의 일각일 뿐 어딘가 제2, 제3의 마늘밭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7년 정도? 더 많이 벌었어요. 그걸로 기반을 잡았지. 불사조란 게임이. 불사조요? 불사조가 어떤 게임? 예, 포커바둑이 그런 게임이에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불법 도박 업체들.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이 수많은 도박 업체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이 씨가 있었습니다. 다 다른 업체가 아니고 타고 들어가다 보면 윗선에서는 뿌리가 뭐 1개, 2개밖에 없어요. 다 거기서 파생돼갖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다시 또 이렇게 터트려 나가는 거지. 아, 이게 다 틀린 업체가 아니라 딱 원 위에 올라가면 거의 한 뿌리랑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씨가 이름만 바꿔 내걸고 또 다른 도박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해서 직접 게임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포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합법적인 게임 사이트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콜센터라는 환전센터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머니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장님이 저희가 먼저 계좌를 알려드리면 그 계좌로 뭐 10,000원 입금하시면 저희가 사장님 아이디로 그 금액을 내려드리는 거예요.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현금 거래가 가능한 계좌번호입니다. 불법 도박업체란 얘기입니다. 불법 도박업체 운영으로 수배 중인 마늘밭의 주인 이 씨가 똑같은 불법 도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일은 또 있습니다. 이 게임이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심의까지 버젓이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게임이 바뀌기 전에 심의장을 사놔요. 심의장을. 개등이에서 등록된 심의장을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사람을 사와가지고 그걸 돌리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제가 좀 배당해가지고 또 먹는 거고. 그걸 또 한 2개월 때 그걸 딴 거, 아마 지금 저가 딴 것도 후속편을 준비해놨을걸요. 계속 바꿔요. 또 한 차례 이름을 바꾸고 영업 중인 이 게임 사이트의 IP 주소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차이나는 통해가지고 IP 주소가 드러났습니다. 서버도 마찬가지로 베이징에 위치하고. 베이징이 있어요? 중국에 서버를 둔 이 도박 조직의 본사 또한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그게 뭐지요 어떻게 생각해 뭐 중국에서 한번 쓰고 있는데 중국에 어디나 경찰이 중국에서 잘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잡으러 가요? 누가 잡으러 가요? 마늘밭 사건 이후에도 이 씨는 중국에 머무르며 도박업체 운영을 은밀히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이래가 얘기가 있어요. 30명씩 앉아있어요. 30명, 40명
다 들어가가지고 각자 다 사람들 중국 교포들 들어가서 다 보고 치는 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따가 한번 가는 거고 거기서 다 출발해요. 우리는 현지 교민을 통해 이 씨에 대해 수소문해봤습니다. 모릅니다. 진짜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뭐 주변 친구들이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뭐 이런 일이 좀 있는데 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어떤 사람이 너 칼이 맞고 싶냐고. 네, 안녕하세요. 메뉴님이세요? 네. 조용히 살고 싶다는 그를 수차례 설득한 끝에 우리는 길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때 회원수 1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게임 사이트에서 기록적인 숙류를 자랑하던 이른바 인터넷 타짜입니다. 그러니까 포카 맞고 랭킹 1위였죠. 게임머니가 제일 많았었죠. 게임머니가 많다는 건 얼마나 있었다는 거예요? 네. 70경이 넘게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70경이 넘으면 1조에 20, 30만 원 하면 한 20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70대 이렇게 니은자로? 네, 니은자로 이렇게 쫙. 밑에는 앞. 인터넷 타짜로 불리던 시절 그는 수십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오가며 게임을 벌였고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아예 직원들까지 따로 둔 사무실을 차렸다고 합니다. 오로지 게임만으로 수백억을 벌어들인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도박 사이트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게임으로 거액을 잃고 그에게 앙심을 품은 한 주부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그는 한순간에 도박 게임으로 쌓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해서는 절대 100억이라는 돈은 게임을 해서 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게임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요. 왜 도박이 돈을 딸 수 없냐면요. 운영자의 호구예요. 길씨는 도박 게임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취재에 응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시 인터넷 타짜로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상대는 취미삼아 게임을 즐기는 보통의 유저. 게임의 종목은 섰더라고 불리는 화투 게임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롯해 총 5명의 유저가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 확률 게임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연거푸 돈을 땁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손놀림에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길씨의 손이 4대의 키보드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현란하게 움직입니다. 내가 4대를 돌려하고요. 한 사람 돈을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4대 1로. 이게 일명 짱구라고 하는 건데요. 짱구를 이제 혼자서 이렇게 4대, 5대를 이제 다 돌릴 수 있거든요. 5명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4명이 모두 한 사람 길씨인 셈입니다. 이것은 게임에 참여한 나머지 한 사람만을 짱구, 즉 바보로 만든다고 해서 속칭 짱구방이라고 불리는 수법입니다. 일반 유저들의 돈을 강제로 뺏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은 계속 오링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잃는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 돈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노골적인 수법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제 실행을 누르면요, 이렇게 패가 다 보여요. 이 실행을 누르면 뷰어는 속임수로 만약에 10번을 하면 10번 다 이기죠. 상대방의 숨겨진 패를 훤히 들여다보며 게임을 하는 불법 프로그램입니다. 이 유저가 운영자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렇게 보고 치는데. 이런 사기 도박을 조장하는 데는 게임머니와 현금을 맞교환해주는 이른바 머니상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머니상 사이트고요, 그냥. 머니상 사이트? 제 이제 마이 페이지를 누르면은 제가 여태 거래했던 거 2010년 5월 13일부터 이게 나와요. 환전상으로 일했다는 한 업자는 불법 환전 거래가 게임 속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머니상은 패가 많아요. 돈을 입금받은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떼고 일부러 게임에서 져주는 수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땄어요. 땄는데 머니상에 팔아요. 머니상에 팔면서 또 딜러비는 딜러비대로 또 줘야 되고 수수료 10,000원이라는 그거에 대한 것도 줘야 되고 결론은 이제 유저만 게임하는 유저만 그냥 호구죠, 쉽게 얘기해서.
그는 인터넷 도박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건 수많은 일반 유저가 아니라 오로지 도박업체의 운영자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마늘밭의 주인 이 씨가 운영하던 도박업체 또한 단순히 게임을 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기 도박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다고 합니다. 3명이든 4명이든 게임을 하면 본사 직원이 한 명이 들어와서 좀 보고 치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털어간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100번 해봐야 한 번 이긴다는 걸 한 번 이기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돈을 다 시작에 간다고 보면. 이것이 김제 마늘밭에서 쏟아져 나온 110억 돈다발의 진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PC방. 퇴근 시간이면 인터넷 도박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벌써 몇 시간째 단정하게 정장을 갖춰 입은 한 남자가 게임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의 등 뒤로 거구의 남자 하나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나자 그는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거구의 남자는 그에게서 돈을 받아 챙기는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PC방을 나서는 그에게 취재진을 밝히고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형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친구가 날 너무 잘알아서 이러면 형까지 잘한단 말이에요. 그의 신상 정보까지 꿰고 있다는 거구의 남자는 다름 아닌 환전상이라고 합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 주 씨가 호기심에 인터넷 도박 게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3개월 전. 그 사이 그는 환전상에게 적지 않은 빚까지 지게 됐다고 합니다. 게임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처음에는 조금 따게 해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확 나가면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계속 갖다 들어붙는 거죠, 돈을. 절대 잃지 않고 하루에 얼마씩을 따서 10억을 땄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판돈이 작을 때는 계속해서 돈을 따게 하다가 한 번에 큰 돈을 잃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거의 한 8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쓰죠.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거죠. 2000만 원이 넘었죠. 2300 정도 되죠. 3개월 사이에? 네. 처음엔 재미삼아 소액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며 시작했던 것이 어느샌가 하룻밤에 한 달치 월급을 날릴 정도로 판돈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쯤 되자 본전 생각이 간절해지면서 게임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도 그는 학원 강의를 마치기가 무섭게 PC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잃은 돈만 되찾으면 당장이라도 게임을 그만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게임은 좀처럼 풀리질 않습니다. 그에게는 게임을 하던 시간만큼 새로운 빚이 쌓였을 뿐입니다. 가지고 있던 게임머니를 모두 쏟아부은 그는 내일 또다시 승부를 걸어보겠다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불법 도박장에서나 이루어지던 이 은밀한 도박 게임이 모니터 화면 속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무서운 속도로 게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당장 눈앞에서 돈을 잃으며 맛보게 되는 좌절감도, 배팅을 하며 망설이는 시간적인 여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채 5분도 걸리지 않고 게임 한 판이 끝나는 동안 사라지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게임머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태도로 도박 게임에 접속한 친구에게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남자. 지금은 비록 백수나 다름없는 모습이지만 그는 한때 인터넷 사기 도박을 직업으로 삼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돈을 번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버신 거예요? 한 1년 반 했는데 뭐 쓸 거 다 썼는데 도대체 뭐 진짜 물 쓰셨어요. 그때 뭐 젊고 했으니까 또. 근데 또 1년 반 동안 진짜 거의 막 이건데 한 2억 이상의 돈이 통장에 남아있었죠. 하루에도 수백억대의 판돈이 오가는 게임머니를 다루다 보면 단위부터가 다른 현실의 돈을 제대로 쓸 수도 모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종일 도박 사이트를 서성여낸 게 요즘 그의 하루 일과입니다. 아직까지도 돈을 벌 거다, 큰 돈을 벌 거다 이런 환상에 절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결코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그 꿈의 환상에서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죠. 인터넷 도박 게임을 오가는 이 거액의 돈다발은 모이는 것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빠른 신기루일 뿐입니다. 요즘 후회가 될지도 모르고요. 제가 다시 그때 좋아한다는 결코 이 길 다시 걷지는 않아요.